저희들의 애뉴얼레라는 단어 자체도 생소합니다. 뭐 과학과 뭐 이렇게 예술과 건축 뭐 이런 것들이 조합이 돼서 뭐 어떤 새로운 문화 형태를 창조하는 뭐 그런 부분의 작업이다라는 정도의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뭐 저희들 마을에 뭐 에너지 기술 연구원이 있고, 그리고 저희들 목표가 어쨌든 에너지 제로 마을이고, 그럼 문화도 어쨌든 에너지 제로에 가까운 그런 어떤 문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저희들이 애뉴얼레가 아주 잘 돼서 저희들의 목표는, 저희들이 직접 애뉴얼레를 주도하고 할 수는 없지만 애뉴얼레가 꾸준히 진행되고 어떤 소기의 성과를 얻어서 새로운 그 문화의 1번지가, 그 탄생지가 뭐 저희들 락의 고향처럼 김영이 되었으면 하는 네, 그런 점에서 애뉴얼레에 적극적으로 참여도 하고 있습니다. 자연과 미디어 애뉴얼레는 건축가와 예술가와 과학자가 협업 작업을 통해서 공공예술작품을 만드는 행사입니다. 자연과 이렇게 서로 소통하고 반응하는 그런 작품들이 있는 그런 공공예술 페스티벌로 구상을 했습니다. 그냥 전시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작품들을 제주도의 김영마을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품들을 이 주민들과 함께 완성시키고, 그다음에 완성된 이후에도 좀 지속 가능한 그런 마을 만들기라는 그런 그 컨셉이 또 안에 담겨 있습니다. 단순함의 구축이라는 행위가 저희들한테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복잡한 세상에 하나를 더하기보다는 하나를 빼는 행위를 통해서 어떤 저희들 나름의 어떤 세상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되게 어렵네요. 막 이렇게 돌아가야 되니까.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Y조 건축의 장영철이라고 합니다. 애뉴얼레에서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바는 이겁니다. 이제 초식 동물은 위가 여러 개가 있어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과학자 선생님들, 그다음에 미디어 아티스트 분들, 그다음 건축가들이 각각의 위를 가지고 있지만 계속 어떤 생각의 브랜치, 결과물의 브랜치, 아니면 협업 결과로서의 그러니까 네트워킹이 서로 이렇게 브랜치되는 과정, 그런 과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수인입니다. 제가 가족 때문에 미국에 좀 와 있게 돼가지고 부득이하게 비디오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떤 종류의 공공예술 작업을 내가 하고 싶다 이렇게 느끼는 점이 좀 있었는데요. 어떤 감상의 대상으로서의 공공예술보다는 시민이 직접 참여를 해서 어떤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공공예술 참여적인 participatory public artwork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주도에 하는 작업도 뭐 협업이기도 하고, 또 그 현지 상황이 어떤지 아직 몰라서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가능하다면 관광객들 혹은 마을 사람들 혹은 거기 뭐 시민들이 좀 직접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막연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 작업을 이제 몇 개 보여드리면요, 첫 마감을 하는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과정도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건축, 미래 건축은 적극적으로 사용자를 참여시키고 공간을 사용자에 맞게 변화가 가능한 그 미디어적 요소들을 건축 안에 구축하는 그런 건축이 제가 추구하는 건축이에요. 그래서 건축가로서 그런 역할을 제가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권병준이라고 하고요. 저희가 이제 협업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협업을 할 과정에서는 분명히 이제 조율의 과정이 중요할 것 같아요. 대화하고 토론하고 시간이 6분 안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거를 디자인해서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 6분이 너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작업들을 이때까지 해왔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만나서 제주도에서 제가 제주도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보면서 또 제주를 위한 즐거운 작업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에브리어의 정현우와 네, 반갑습니다. 제주도에 또 바람이 많잖아요. 이제 제주도에 많은 것 중에 바람인데 저희가 바람을 이용해서 탁구공을 띄우는 작업을 했었는데 자연과 우리 작업 인터랙션할 수 있는 어떤 구조물과 뭐 이런 걸 설계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컨셉에서 바람을 느끼고 그 자리에 서 있는 어떤 건축물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에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 프로젝트에 기대하는 바가 아주 큰 상태입니다. 솔직히 제가 뭘 하는지를 설명드리기 되게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저는 제가 생각나는 대로 6분 동안 떠들고 들어갈게요. 자, 어쨌든 저는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회 시스템을 조금 더 그냥 좀 올바르게 좀 맞게 만들 수가 있을까에 대해서 계속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자체에 대한 연구를 하기도 하고 데이터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작가로서 챌린저블한 거는 이게 내 만족을 위한 거니 아니면 상대방의 만족을 위한 거니에 대해 약간 그 딜레마가 있거든요. 근데 공공 프로젝트라든가 공공 정보에 관한 얘기는 확실히 상대방에 대한 관점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나의 개인적인 접근보다는. 그래서 사실 요즘 현대 디자인이나 이런 쪽에서의 화두가 뭔가 디자이너가 뭔가 새로운 걸 디자인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어떤 사용자들이 이거를 어떤 식으로 자기 방식대로 써갈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잘 풀어져가지고 어쨌든 김영에도 되게 즐거운 일이 되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이런 내용들이 저 앞으로도 작업하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애니얼레에 대해서 기대하는 부분은 제일 큰 부분은 김영마을이에요. 김영마을 자체가 가봤을 때 풍광도 좋고 근데 이제 어떤 제주도의 흔한 관광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주도에 다 있는 그냥 관광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정말 에너지라는 그러니까 앞으로 대체 에너지라는 이런 내용을 좀 미래적인 개념 자체를 품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슈가 되는 관광지였으면 좋겠고 사람들이 배울 수 있는 관광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지금 풍력연구실에서 풍력발전기 제어기 개발 관련 업무를 하고 있어요. 과학기술과 예술, 그러니까 아티스트 분들하고 공동 작업을 할 수 있는 여태까지 이제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거를 갖다가 해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되어서 뭐 오케이 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는 바이오 에너지를 연구하고 있는데요. 미세조류를 이용해서 바이오 연료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세 분야, 여러 분야가 하나의 이런 프로젝트를 맡아서 하는 거는 별로 많지 않잖아요. 이거가 어떤 토대가 돼서 앞으로 이러한 프로젝트나 과제들을 할 때 레퍼런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연구하는 분야는 유체역학인데요. 공기나 물의 흐름을 연구하는 겁니다. 이게 본격적인 예술 작품으로 나오는 거는 이제 지금이 이제 처음 시도하는 기회가 됐죠. 예전에는 그냥 제가 연구했던 것들을 저한테 해석을 부탁을 했던 거고 지금 이건 이제 처음부터 같이 이 문제를 풀어보고 같이 뭔가 형상화를 해보자 라는 이제 시작을 같이 하는 거니까 저한테는 너무나 큰 지적인 자극이었고
굉장히 새로운 도전으로 느껴졌습니다. 해양 염분차 발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바닷물하고 담수를 이용해서 실제로 우리 전력을 생산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어요. 이런 애뉴얼레를 하면서 완전 새로운 분야, 과학이 예술과 건축과 이렇게 만날 수 있구나, 새로운 어떤 컨소시엄이 형성된다라는 걸 새롭게 알게 됐죠. 애뉴얼레 되게 재밌는 지점인 것 같아요. 그 융합복합 프로젝트라는 그 명칭을 달고 있잖아요. 프로젝트가 진행되기 전부터 어떤 융합이라는 새 팀이 만드는 하나의 어떤 이야기가 뭐가 될지라는 궁금함이 있었고, 그 궁금함이 사실은 프로젝트가 끝남으로써 완결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볼 때는 세계의 각기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만들어내는 어떤 시너지가 아마도 애뉴얼레의 어떤 그 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처음엔 되게 걱정을 하긴 했어요. 건축하시는 분, 예술하시는 분, 또 여기 과학기술자들도 다들 한 자존심 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게 융합이 과연 될까? 꼭 언제 싸울 것만 같고 그런 걱정을 했었는데, 이번에 작업하면서 보니까 하나 이야기하고 이렇게 서로 더해주는 기분이 많이 들어가지고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너무 배운 게 많고요. 협업이라고 하는 과정이요. 같이 아이디어 디벨롭을 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금 이 환경에서의 최적의 결과물을 어떻게 낼 수 있을까 같이 고민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은데요. 다른 분들이 고민하시는 그런 접근 방법들이 되게 새로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지 못했던 면들을 볼 수 있는 거. 협업을 하면서 제일 좋은 거는 그 부분 아닌가 생각 들어요. 올레길 20을 우연히 사이트를 돌면서 봤는데, 이 20길은 바람의 길이다. 이 시작점을 통해서 제주의 바람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어떤 설명 문구를 보고 여기다라고 그냥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올레길 20을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사람들이 여기서 하게 되는 행동들이 있잖아요. 뭐 서서 그곳 뷰를 바라본다던가 아니면 좀 쉬었다 갈 수 있다던가 그 행동을 연장시킬 수도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 그런 행동들을 만들어내는 구조물을 저희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볼 수 있는 세상에 대한 프레임이 바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다음에 풍력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바람의 힘으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듯이 저희가 바람의 힘으로 또 공간을 어떻게 만들 수가 있을까에 대해서 좀 같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
제주의 이 해안가의 어떤 풍경과 그다음에 어떤 바람의 작용, 제주에 이제 와서 어떤 바람을 경험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시각화한다라는 그런 장소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했던 아이디어는 사각판을 갖다가 어느 정도 이제 유동을 줘서 흔들리게 하자는 시스템이었는데 시각화도 시키면서 잘 돌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 해서 이제 제가 그런 부분을 좀 도와드렸습니다. 근데 저희가 만약에 과학자 선생님께서 그 말씀 안 해주셨으면 저희는 그게 왜 안 도는지도 궁금했을 텐데 잘 풀어주셨을걸요. 특정한 수준에서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 이렇게 합의를 보고 진행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세조류 배양하는 컨셉으로 당을 만들고 있어요. 그 당이 이제 그 제사 지내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또 김영이고 김영은 바다 앞에 있는 곳이고 미세조류는 또 바다에서 자라는 그런 생물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커넥션을 찾아서 그 당을 새롭게 현대적으로 해설하자. 그래서 당을 우리 새로 만들자는 게 저희가 목표였어요. 그래서 마을의 신앙적인 문화와 연결시키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 김영마을의 당이 저희가 되게 재밌게 봤던 거는 한 당마다 한 가지의 기능만 있는 거예요. 한 가지의 그 소음만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당 자체가 되게 특별한 공간적 세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간적인 환경 자체가 어떤 예술적인 경험으로서 전달되길 바랬고요. 신념체계로 저희가 만든 게 사랑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름이 사랑당이 됐어요. 사랑당이 돼서 그 바다의 푸른 빛을 받아가지고 사랑당에 뿌리면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전설이 내려오더라, 이런 그 전설을 만들었죠. 저희 미세조류 중에서도 빛을 내는 미세조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낸다는 것 자체가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는 상징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빛을 내는 미세조류를 이렇게 걸음으로써 작품에 함께 융화될 수 있게 작업을 하였습니다. 푸른빛 캡슐 하나하나가 또 이 마을의 관광 상품으로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 김영마을의 특산물이 저희가 바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다 한 군데로 모여서 9월 14일 오후 5시부로 녹풍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 녹풍기는 특정 방향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풍량을 측정하는 기구이고요. 바람의 증거인 소리와 비주얼을 빼고 순수하게 바람만을 채취해서 그걸 다시 재해석을 거쳐서 바람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면 어떨까. 그리고 바람의 그 녹풍을 해서 그 그래프를 보면 그 소리의 웨이브 프리퀀시랑 되게 닮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소리로 재해석하면 바람으로부터 어떤 새로운 현상을 캐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에서 영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맨 처음에 아이디어가 나올 때도 이게 바람이라는 게 엄청나게 거대한 존재의 숨결일 것이다. 그 거인의 스케일로 다시 내려다보고 우리의 스케일로 모아서 들어보면 그건 어떤 이야기였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소리로 이어지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영감을 줄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낼 것인가. 이것도 저희한테 아직 남아있는 숙제이기도 하고요. 이걸 위해 만들어진 웹사이트를 하나 만들 거거든요. 거기에 날별로, 뭐 달별로, 연별로 그다음에 그 데이터를 다 볼 수 있고 소리 형태로 들어볼 수 있고 전 세계의 사람들이 와서 김영마을의 바람을 느끼고 갈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드는 게 또 목적이죠. 바람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과학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 공기의 속도, 공기의 압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라는 것이 유체역학의 굉장히 이제 과학적인 질문이었는데 디자인 자체가 바람을 가장 잘 기록하는 과학적으로도 의미가 있으면서 예술적으로도 아름다운. 여기서 부는 바람 속도에 맞춰서 튜닝할 수 있도록 유체역학 하시는 과학자분께서
그 유랑 설계를 다 하셔가지고 이런 거 설치할 때는 현지 분들의 협조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요 영치망 횟집 사장님께서 이걸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벌초도 해주시고 여기 사람 앉아서 이렇게 맨 닦아주시고 뭐 이렇게 잘 해주실 것 같아서 앞으로 후에 계속 관리하는 게 중요하죠. 데이터 얻어서 이런 건 중요한데 그런 협조를 되게 많이 해주시기로 하셔가지고. 그 제주도에 보면 항상 담수가 생성되는, 그러니까 용천수가 나오는 곳에 마을이 형성돼 있는데요. 용천수가 뭐냐면은 민물이 해수 속으로 솟아나는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간 워크숍 과정에서 김영 마을의 이장님 오셔서 얘기해 주신 것이 과거에 멱을 감던 곳이 있었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담수차가 다른 물이 솟아오르는 것을 관찰할 수 있게 됐죠. 굉장히 큰 수확이었다 생각했었고요. 그 주민들의 삶을 다시금 이렇게 담아내는 것도 융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사람들이 용수물을 썼는지 봤더니 그 용수물 주위를 돌담을 쌓아갖고 가축들이 그걸 오염시키지 않도록 돌담을 어떻게 보면은 현대화시켜서 탕을 2개를 만듦으로써 그 실제 염분차 연구를 하시는 그 과학자분의 그 원리를 같이 이렇게 융합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이는 염분차 발전은 담수가 해수로 옮겨갈 때 그때 그 해수면의 높이가 올라가는 그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발전을 하는 모습을 어떤 물이 낙차를 가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지금 한 1.5m 정도 물이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1.5m 정도 지금 물이 빠지면 그 탕이 모습을 드러나게 되고요. 이 탕이라는 주제 안에서 저는 하나의 조형물을 만드는 역할을 했는데, 이름을 달분수라고 한 거는 땅에서 물이 나오고 바다에서 나온 물들이 만나는 지점이라는 거에서 그 만난 물들이 올라가서 다시 비수로 바뀌어서 내려온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 달 모양의 링을 통해서 비수로 환원시켜 보낸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작업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올레길 20코스에 4작품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모든 작가들이 한 번에 다 오케이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작품들에 되게 큰 애정을 쏟으시고 마지막 설치할 때는 뭐 거의 일주일 동안 내려오셔가지고 손수 작업들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이 이걸 좋아하시고 지나가시다가 뭐 만드는데 도움을 주시기도 하고 사실은 이 행사에 되게 큰 힘이 됐고요. 그래서 훌륭한 결과물이 나온 것 같습니다. 계획된 것보다 플러스 알파들이 더 많은 작업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프로젝트가 저희로서는 거의 처음 협업을 해보는 것 같아요. 각자 자기 분야에서 굉장히 잘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협업할 때는 저희 생각이 되게 넓어지는. 너무 대중하고 유리되어 있지 말고 이런 식으로 서로 그 교감할 수 있는 자리를 우리 과학자들도 많이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가 굉장히 좋은 시작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과학자분이랑 작업한 건 처음이었던 것 같고요. 또 여러 팀을 만나서 그 팀들이 생각하는 방식들도 배울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고요. 김영이라는 곳을 하면 딱 떠오르는 게 2가지가 있었어요. 김영 미로공원하고 만장구라고. 뭔가 독특하게 김영을 홍보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애뉴얼레가 어떤 전시물이 갖추어진다면 김영이 굉장히 새로운 곳이 되겠죠? 앞으로는 뭐 좀 더 넓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아예 마을 주민들 자체에서 그런 커뮤니티 활동 자체가 그런 대체 에너지랑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이 생겨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새 분야의 어떤 융합이라는 그 가치에 대한 결론은 아니지만 최소한 깊이 있는 어떤 고민들은 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 구조물을 보는 관객들도 같이 느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이용하는 기술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쉽게 전달될 수 있을까?
많은 부분 그런 대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얘가 딱 그 자리에 서서 정확하게 역할을 해주고 한 몇십 년 뒤에 제가 가 있더라도 철거되지 않고 여전히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